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9% 올라 7월보다 상승폭이 뛰었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습니다. 이제 미 연준이 이번 주 FOMC에서 기준금리를 얼마나 내릴지 그리고 연내 몇 차례 인하할지가 증시의 최대 관심사죠. 그런 가운데 코스피는 3,400선을 뚫었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모시고 글로벌 증시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 엇갈리네요. 소비자 물가는 뛰고 고용은 조금 부진하고 그래서 이게 과연 연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까? 증시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이런 지표의 변화를. 예, 뭐 일단은 저희 증시에서는 bad is good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ad is good. 아, 지표가 안 좋으면 네. 투자자들에게는 좋다. 주가에는 네. 좋다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만큼 보통은 이제 그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뭐 이 자금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싸지니까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죠. 또 한편에서는 당장 경기가 나빠지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질 텐데 이거를 좋게 볼 수 있느냐. 그렇죠.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이제 가장 좀 관건인데요. 이번에는 그 경기가 분명히 이제 고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빠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갈 거다. 뭐 이런 걱정들이 사실은 좀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의 정부 부채는 많지만 미국의 민간이 특히 기업들이나 가게가 부채에 대한 부담 자체가 굉장히 좀 낮은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물가가 높지만 오히려 미국의 임금 상승률은 지금 거의 뭐 3.9%, 뭐 이렇게 굉장히 높다면서 거의 4%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예. 물가가 3%대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득 증가율은 여전히 1%포인트 이상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네. 금리가 내려도 경기에 대한 어떤 걱정 자체보다는 조금 둔화됐다가 또 올라오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고용의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지만 이게 경기 침체의 신호라기보다는 뭔가 하여튼 조금 지금 조정한다 그럴까? 크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런 얘기네요. 경기 네, 상황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그럼 그런 물가 수준과 고용 지표를 감안할 때 이제 이번 주 FOMC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는 뭐 거의 100% 가까운 확률이더라고요. 99% 정도. 근데 인하 폭에 대해서 일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고용 지표가 안 좋으니까 0.5% 포인트 비컷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런 가능성이 좀 살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비컷 얘기를 많이 하다 비컷을 보니까 하라고 막 직접 예, 얘기했죠. 하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이 물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9%입니다. 전년 대비로 해서 2.9% 거의 3%대에 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금리를 인하를 하긴 하겠지만 단번에 비컷 50bp 이상 비컷 하기는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미 연준 내부에서도 일단은 한번 내리고 또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한번 예를 들면 0.25%포인트 인하를 하면 내리면 이달에 또 연내 한 두 차례 더 남아 있잖아요, FOMC가. 네네.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한두 차례 더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는 뭐 2번 정도, 두 번 다. 또 어떤 분에서는 이번까지 포함해서 3번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 지금 이제 이번 주를 포함해서 3번 남았는데 네. 만날 때마다 연말까지 내린다. 3번. 예. 또 아니면 연속적인 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다음 달은 건너뛰고 또 연말에 한 번. 이렇게 좀 전망이 약간 엇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생각으로는 이번 올해까지는 이제 금리는 좀 더 2번이든 3번이든 연속적으로 좀 내릴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예. 오히려 이제 관건은 이제 내년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가느냐, 그래서 3% 중반 밑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래도 미국 경기가 다시 조금 더 살아나면서 3% 이상에서 금리 인하가 멈추느냐, 이게 조금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FOMC에서 어느 쪽에 전망이 많은 편이에요? 내년에도 상당히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은 편이에요. 뭐 올해 뭐 한두 차례 더 하고 조금 이렇게 조금 점진적, 굉장히 속도를 조절할 거라는 전망이 많은 편이에요. 어느 쪽이 좀 앞서 있어요? 전망치로는? 전망치로는 이제 내년 중반까지 이제 최소 100bp 이상 3.25에서 3.5%까지 내려갈 거다라는 뷰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렇군요. 내년에도 조금 더 추가로 인하될 거다.
그런 가운데 코스피 연중 연일 최고점을 지금 경신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9월에는 뭐 약세 장애로 합니다만 우리 시장 8월에 조금 부진해서 있는지 9월에 참 좋습니다. 뭐 상승 동력은 뭐 정책적인 우리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라든지 이런 데 힘입은 겁니까? 뭐 그렇게 봐야 되죠?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그 대주주 기준 완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곤 있긴 합니다만은 네. 사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저희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고 있는 것은 바로 외국인이고요. 외국인들. 예. 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역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대주주 기준 완화라는 게 심리적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매 패턴으로만 보면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상승의 원동력은 역시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우리도 이제 앞 시간에도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면서 탄력이 어느 정도 더 갈 것인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조금 주가 지수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 아니면 뭐 연말에 뭐 코스피 3,500을 뚫을 것이다 여러 전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예,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더라도 좀 천천히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코스피 그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주가 수익 비율이 지금 이제 11배입니다. 11배, PER이 11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장 높았을 때가 이제 14배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뭐 그 유동성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돈을 상황에서 워낙 많이 푸니까 지금. 여기다 또 금리까지 인하를 하고 또 내년까지도 재정도 확장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14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이 고점이 굉장히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져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무게를 두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PER이 주가 수익 비율 11배인데 이보다는 좀 더 갈 수 있다. 뭐 12배, 13배, 14배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대략 결정되는 거니까요. 지금 11배 정도. 보통의 경우 이렇게 전고점에 달한 다음에 추가로 오르는 폭. 과거 이 주가 지수 그래프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전고점에 달한 다음에 상승하는 폭은? 보통은 이 마디 지수라고 하죠. 뭐 1000포인트라든지 네, 마디 2000포인트, 뭐 3000포인트 이렇게 돌파하기까지는 사실 돌파하고 난 다음에 꽤 좀 쉬는 구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는 마디 지수도 아닌데다가 기본적으로는 좀 이 주식시장을 이끄는 어떤 힘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하고 정책적으로도 강하고 돈의 힘도 좀 센 편이고 또 이 AI라는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테마, 성장 동력에 대한 신뢰도 계속해서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어지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13배, 14배 정도의 PR이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레벨에서도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더 시장이 한 20% 이상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PER 기준으로 본다면 한 20% 이상 내년 상반기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 자, 분야별로 들어가 보면 그동안 우리 시장을 조금 주도했고 투자자들이 좋아했던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이 좀 시큰둥하죠 지금. 네네. 외국인들의 관심이 이쪽 부분에 좀 줄었나요? 아니면 뭔가 조금 전망이 조금 안 좋아져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지금? 사실 외국인들은 여전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 롭템 같은 이제 주식들은 여전히 좀 선호를 하는 편인데요.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조선 방원, 뭐 조선 방산, 뭐 원전 이런 산업들이 결국은 트럼프 수혜주, 트럼프 수혜죠. 또 관세에 좀 자유로운 그런 그렇죠. 종목들이었는데 지금 약간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약해지고 있고 오히려 시장은 지금 AI 투자 쪽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반도체 주변에 있는 다른 산업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뭐 반도체 장비, 소재 이런 업종들과 저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증권, 은행, 보험, 뭐 지주사 이런 쪽으로 좀 관심들이 좀 더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이 좀 확산되고 있다.
요즘 시장 굉장히 주식시장 좋은데 보통 이렇게 위험 자산이 좋으면 안전 자산에서 조금 돈이 빠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채권이라든지 특히 금 함께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그저 홍수처럼 돈이 풀리니까 금리가 낮아지니까 모든 자산이 다 오른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예, 사실 지금 뭐 글로벌 주식시장도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 네. 뭐 금도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 네. 뭐 일부 부동산 가격도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 가격까지. 예, 모든 가격 자산이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네.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독 최근 들어서 또 이 금 가격이 또 그렇게 그러니까. 강한 이유는 네. 이제 인플레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 인플레 생각해서. 그러니까 인플레가 지금 이제 조금씩 높아질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아직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 미국의 물가가 막 8% 9% 올라갔을 때의 물가는 아니다 보니까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뭐 이제 주식시장이 안 되고 금만 올라가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물가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는 기대감들 때문에 물가. 예, 아무래도 이제 채권 금리는 떨어지다도 좀 천천히 떨어지고 대신에 인플레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주식시장 그리고 금 이런 자산들이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은 지금 물가 상승에 우려가 있다면 그런 변수 좀 유지될 것 같네요. 주식이라든지 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고 채권금은 가격이 오르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좀 더디다. 예.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오르는 것도 좀 더딜 것이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이제 장기 국채는 이게 굉장히 그 속도가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에 따라서 수익률이 민감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30년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네요. 사실 우리 증시만 지금 오르는 건 아니죠. 미국 증시도 특히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 중국도 참 좋습니다. 아시아 증시까지 뭐 다 정말 다 좋은 기분인데 이건 뭐 어떻게 이것도 좀 모든 자산이 다 오르는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다른 나라까지. 네, 뭐 결국은 돈의 힘이 워낙 세고 돈의 힘. 또 그 돈의 힘이 지금 집중될 수 있는 AI 또는 데이터 센터라는 산업이 굉장히 좀 강력한 성장 동력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만 보더라도 예. 중국 시장 지금 경제 지표들이 되게 좀 부진한 중국 편입니다. 경제 지표가.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주식 시장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업종들은 홍콩 시장에서는 뭐 알리바바, 텐센트, 뭐 샤오미 그쪽 다 테크 업종들. 예, 그런 업종들이고 중국 본토에서도 이제 그 케이블 만드는 회사들 케이블, 전력,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케이블 만드는 회사들이 주가가 전력 엄청 장비. 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회사들 주가가 반도체. 좋고 또 돈이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뭐 은행주들, 증권주들 주가가 또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좋지만 뭐 일본, 뭐 중국, 뭐 비롯한 이 아시아 시장에서도 이 금융주 그다음에 뭐 반도체를 비롯한 AI 테크와 관련된 기업들 주식들이 동반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도 역시 빅테크 7개 형제 M7이 조금 상승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 돈의 힘과 AI 투자 열풍이 뭉쳐서 주가를 지금 올리고 있네요. 우리 시장도 지금 똑같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연말 또는 내년까지 볼 때 어떤 업종이 앞으로 조금 주도할까요? 상승세를 주도하고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할까요? 예, 지금 그 저희가 이제 연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연말까지 저희 주식시장에서도 좀 더 주도력을 갖고 영향력을 좀 확대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예. 그런 업종들이 이제 반도체와 역시 반도체입니까? 그리고 이제 반도체 주변에 이제 소재와 뭐 부품, 장비, 소부장.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좀 센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업종들도 굉장히 좀 센 편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원래 이제 좋았던 업종들 중에는 이제 조선 업종들도 좋고 조선 업종도 조금 그래도 밝게 보시는 네, 건가요? 네. 그리고, 조금 주춤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은행을 비롯한 금융주들도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주는 뭐 정부가 자꾸 뭐 상생금융이다, 교육세다 해서 좀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4분기가 되면 또 이제 배당의 계절이 다가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 한국은행이 이제
9월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예. 10월에도 저희가 한 번 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금리가 조금 더 내려가는 과정에서 또 연말이 다가오면은 뭐 이렇게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뭐 은행주라든지 증권주라든지 보험주, 뭐 상사 주식들 이런 주식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지금까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